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수에서 전략단의 남지현입니다. 오늘 대학 상세 설명을 하는데, 우선 서강, 성균, 한양, 중앙이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순으로 상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성적을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지표는, 여기서 보시면, 백분위, 그 다음에 표준점수, 그 다음에 표준점수 환산, 상위, 누배, 그 다음에 변환 점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점수하고 백분위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변환 표준점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따로 발표하니까 그 부분 따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대충 보시면, 백분위 합, 여기 백분위 합이죠. 백분위 전체 여기 합을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표준점수 단순 합, 그 다음에 표준점수 이제 환산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백분위 단순 합이나 표준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교, 지금 현재 성적이 어느 정도 대충 나오는지에 대한 라인을 잡는 걸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지원, 지금 좀 있으면 원서 쓰게 되잖아요. 쓰게 되는데, 정시 지원 과정은 첫 번째, 내 점수 확인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성적표를 받게 되면 아마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단계 중에 한 두세 단계는 지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 점수 확인이 있는데 이 중에 백분위 평균, 표준점수 합, 그 다음에 영어 등급, 한국사 등급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영 지표별 유불리가 있으니까 여기 점수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 가능 대학 아웃라인 정확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는 표준점수 합이나 백분위로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근처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종이 배치표로 활용하시면 자기 점수가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백분위가 370이 있다라고 하면 370 라인 그 선에서 위로 2칸, 밑으로 2-3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왜냐면 370이라고 저희가 배치표에서는 학교를 쭉 똑같이 동률로 보는데 그 성적이 국어를 많이 보거나 수학을 많이 보거나 영어를 많이 보거나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학생마다 총점이 370이 똑같은데도 어떤 친구는 위 학교, 어떤 친구는 아래 학교가 잡히기도 하니까 여기 그 구간을 설정해 두고 나중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구간 중에 이제 관심 대학별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성적으로 박스를 치게 되면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학교, 가군에 적용되는 학교들, 나군에 적용되는 학교, 다군에 적용되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학교 라인의 학교에서도 그 자기 성적으로 가능한 과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형성이 되면 이제 그 부분 중에 박스를 형성해서 자기한테 이제 상향인 학교들, 그 다음에 자기 성적으로 적정인 학교, 그 다음에 하향인 학교를 정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과정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테니까요. 요것만 좀 간단하게 보시고요. 다음 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점수는,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냥 단순한 수치들이었죠. 이 수치들을, 모지나 여러 가지 입시 사이트에 입력하게 되면 그 학교 환산표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 학교에서는 여기는 백분위 이 점수로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이 환산한 점수를 가지고 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의 지원 사이트에 입력하게 되면 정시 지원지 성적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확인할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본인이 가나 다군이 있는데 그 중에 상향을 가군에 만약에 상향을 쓴다라고 하면 나군의 안정, 다군의 적정 이런 식으로 군별 지원 전략이 있는데 그거에 정해지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수시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끝나게 되면 수시에서 다 선발 못한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게 돼요. 넘어오게 되면 기존에 지금 예상 학교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인원 가지고 저희는 모의 지원하고 거기서 가능권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시 2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이 뽑겠죠. 더 많이 뽑게 되면 커트라인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2월 인원 반영
지금 보통 이제 12월 30일 날 보통 발표가 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인원 확정되면 그걸로 다시 마지막 한번 점검한 다음에 원서 지원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입시가 지금 복잡해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과 통합 선발 이 부분입니다. 수학을 통합해서 표준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 입결 자료랑 좀 많이 다르게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수나 정도에서 순화에서 만약에 입결이 수학에서 보통 한 90 몇 프로 붙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올해는 80 몇 프로도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교차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인원이 건대 이상 지금 문과 건대 이상 서울 전체 성적이 한 20% 정도가 늘었어요. 이 20%가 인원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내려가겠죠. 만약에 여기 올해 교차라는 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20% 정도 인원이 늘었었고요. 그러면 작년에 국민대, 숭실대 쓸 수 있는 성적 학생들은 건동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 모집군 변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이동함에 따라서 연대, 고대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작년 그대로 간 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경희대나 건대 쪽 라인에서 서울대 이동 변화에 관계없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거 다시 요 점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지원 핵심 포인트는 여기 쭉 있으니까 첫 번째 정시 2월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추이. 정시 지원 경쟁률 추이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을 많이 뽑을 경우에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경쟁률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겠죠. 그 경쟁률이 내려가게 되면 점수는 낮아질 건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지원으로 이과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내려갈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올라갈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역별 반영 비율과 탐구 반영 방법, 그 다음에 활용 지표에 따른 유불리와 영어 반영 유불리, 이 부분들을 사실 이 부분들 잘 아시면 내 성적이 어느 학교에서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텐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은 그냥 사이트에 넣어보죠. 모지나 그 다음에 진학사나 여러 사이트에 넣으면 그때 점수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게 나중에 내가 어디가 더 유리하고 어디가 더 불리하고 할 때 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 성적표에 나왔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의 표준 점수, 합한 점수가 나오죠. 합한 점수를 나오면 대략적으로 요거는 지금 이토스에서 지금 배치 이 정도 배치 참고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자, 앞에가 이제 가군이고요. 뒤가 나군, 가군이에요. 이걸 한눈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요 정도, 지금 연대나 고대 정도 라인에 요는 여기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라인이 비슷한 성적대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대 아래쪽, 고대 쪽, 고대 낮은가 쪽하고 한양대하고 서강대가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 고대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양대하고 성균관대 여기 상위과하고 그 다음에 일반과, 그 다음에 외대 높음과, 그 다음에 옆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한양대, 서강대 이렇게 배치가 되죠. 나중에 이 배치 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머릿속에 좀 파악하고 있어야지, 가나 다 보면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할지 이야기가 좀 빨리빨리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성적표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학교가 이게 높을지 여기가 높을지는 몰라요. 학생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이게 더 높고 여기 자기 점수가 여기 점수인데 이 점수인데 성균관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올라가고,
고대 방식을 쓸 때 내려가고, 똑같은 점수인데도 똑같은 예측을 하지만 되고 안 되고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영 비율, 영어 성적,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이런 네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386점, 100분위 합으로 386점 이상이면 여기 정도를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386점이라고 해서 여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반영하는 방식, 점수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겁니다. 요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위에서부터 쭉 인원이 있죠. 인원이 있으면 가군에서는 지금 여기 연대, 고대, 약대 쪽에서 한 966명 뽑아요. 그런데 나군에서는 468명을 뽑아요. 다군에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대 이제 아래쪽하고 교원대나 숙련관대 라인에서는 한 600명 가까이 뽑고요. 누적 인원은 한 1,600명이 돼요. 1,565명. 자, 두 번째 나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다음에 있는 게 숙련관대, 서강대, 이대, 한양대에 있는데 996명. 누적 인원이 여기밖에 안 되죠.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군에서 이쪽 라인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적어요. 자, 모든 학생들이 가나 다군에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나 다군 지구를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여기 가군에서는 여기 상위단 연고대 부분의 인원이 많고 이제 조금 그 다음 당 내려가게 되면 중경고 있을 라인에서는 나군이 경쟁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나군들의 학생이 많고 오히려 이제 아래쪽 내려가게 되면 이쪽 인원이 좀 적어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군에서는 한 100분위로 한 90% 정도 되는 9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보통 한 3,000명 정도 이제 뽑게 되고요. 나군에서는 한 4,000명 정도 뽑게 됩니다. 다군은 몇 명 안 되죠. 보통 이쪽 군 학생들이 보통 나를 아예 안 쓰기도 해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통 쓰는 학생들이 성균관대 한양대 라인에서 이제 중앙대를 쓰거나 이렇게 라인에 형성이 되거든요. 요 인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 쪽, 자기 성적이 어느 쪽이고, 만약에 이쪽 성적이라고 하면 이쪽 라인을 좀 유념해서 많이 뽑는 부분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이쪽 라인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 나군에서 더 많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주력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단순히 어떤 몇 칸 뜬다, 이런데, 아니면은 점수가 어디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한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시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과거라고 하면 지금까지 입결 데이터, 입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성적이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 입결 변동이 큰 것과 입결 안정성이 큰 곳이 있죠. 변동이 크다라고 할 때는 점수가 왔다 갔다 하고 내 점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 변동이 큰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안정적으로 이 라인에서 내가 좀 확실히 붙겠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폭이 적은데 그쪽 라인 좀 찾는 게 낫겠죠. 근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변동폭이 큰 부분. 자, 미래 입결 같은 경우, 이제 미래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중에, 앞으로, 올해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어느 과가, 어느 구역에서 변동이 클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성적이 모자라는 친구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구멍이 나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찾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내 성적이 그냥 안정적으로 가겠다. 안정성을 찾는다. 확실히 붙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결 안정성이 큰 곳을 찾을 겁니다. 자, 현재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정해져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학별 환산 점수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적표에는 일정한 점수가 있는데 그 학교별로 점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한테 더 유리한 학교를 찾아야겠죠. 그거를 찾는 방법이 100분위
100분이냐 표준 점수냐에 따라서 찾는 방법인데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서성한 중경 외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100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표준 점수 사용하니까 표준 점수 그대로 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탐구 반영 방법이에요. 탐구 반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이거는 뭐냐면 좀 전에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몇 등급에 몇 점 나와 있죠. 그 점수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학교별로 그 표준 점수를 100분에 맞춰서 변환시키는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쓰는 건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 비율, 영어 반영 비율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영어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영어가 1등급이다, 3등급이다, 뭐 4등급이다. 그러면 내 등급에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학교가 어디를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수학 비중이 가장 높죠.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비중이 지금 국어 36%에 비해서 43%. 지금 작년보다는 수학 비중을 좀 더 줄였어요. 그래도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서강대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비중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비중은 똑같고요. 이분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비중이 높아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문과학대나 정치사회 쪽은 탐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광, 행정도 탐구 비중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경제, 경영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학 비중이 높아요. 자,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이제 교차 지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교차 지원 안 될 때는 문과생 중에 뭐 국어 수학을 잘했는지 탐구를 잘했는지가 되는데 이제는 이 비중에 따라서 이과에서 넘어오는 과들이 좀 많이 생겨요. 자, 다음. 요거는 제가 영어 등급별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놨는데요. 지금은 서울대부터 지금 연고대 쭉 아래단까지 보시면 빨간색 연세대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영어 비중을 가장 많이 보는 학교예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우선 가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수학 4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3점 차이 난다라고 하고 그 점수를 총점, 전형 총점 만점에 몇 점이 되는지를 환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학 한 문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한 문제 맞으면 3점점. 물론 이 점수는 3.6점이 될 수도 있고 3점이 될 수도 있고 4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3.6점, 수학 한 문제, 4점짜리 한 문제 3.6점이 되는데 영어가 600점 만점에 영어가 1, 2등급 차이 0.5밖에 안 나요. 자, 그러면 3등급은 2점이 차이 나요. 그러면 3등급까지는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으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커버된다는 이야기겠죠. 서울 같은 경우 물론 이게 지금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원래는 2점 정도였거든요. 예전에는 4등급 아마 4등급인데 서울대 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2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한 문제 더 맞으면 4등급의 일도 똑같아지는 거죠.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만약에 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영어는 1000점 만점에 영어는 165점인데 8.25점 차이가 나요. 아마 연대는 영어 1등급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부분이에요. 연대에서 내가 2등급인데 나랑 똑같은 친구보다 성적이 똑같은 친구보다 내가 1등급의 친구를 앞서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영어를 한 문제, 수학을 4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두 문제를 더 맞아야 돼요. 연대 라인에서 사실 수학을 두 문제를 더 맞는다는 게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라인에서는 보통 2등급 맞았다. 그러면 사실 안 되고 보통 연대를 못 써요. 그러니까 고대를 가는 거죠. 고대는 한 문제 맞으면 5점, 3점 정도 차이 나는데 실제 영어 1, 2등급 차이는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요것도 늘었어요. 원래
고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1점 차이 났거든요. 3점 차이 났기 때문에 한 반 문제 정도? 그런데 지금 만약에 3등급 되면 6점 차이에요. 한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두 문제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작년까지 고대도 3등급까지 간 게 없었는데 올해 마찬가지. 올해 조금 서울에는 고대가 늘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사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여기 서강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4등급 받아도 3점 정도가 깎여요. 1000점 만점에 3점 정도 깎이는데, 보통 이 1000점 만점에 수학에서 한 문제 더 맞으면 한 6, 7점이 올라가요. 그러니 수학에서 반 문제만 더 맞으면 4등급을 맞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그 다음에 중앙대 라인이 있는데,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까지는 수학 한 문제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두 문제 3등급까지도 커버가 돼요. 그 다음 경희대가 영어를 많이 보죠. 상경하고 인문을 나눠놨는데, 이거는 이제 상경계열에서는 이제 수학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수학에서 한두 문제가 더 맞으면 한 문제 정도 맞으면 2등급은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인문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아까 좀 전에 연대랑 비슷한 비율로 차지가 돼요. 한 두 문제를 더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 경희대에서 1등급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외대도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났었어요. 작년까지는. 올해는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충분히 2등급까지도 관계 없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도 3등급, 시립대 영어를 조금 더 적게 보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관계가 없고, 2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교들, 노란색은 2등급을 받더라도 갈 수 있는 학교, 연록 같은 경우는 3등급이면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찐록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도 지원 가능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자, 좀 전에 지금 이제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탐구 과목이에요. 탐구 과목에서 변화 표준 점수. 자,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승급표를 받았을 때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 만점 받으면 76점을 줘요. 지구과학 1은 74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전법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으면 63점이에요. 그럼 성적표상 차이를 보게 되면 한 11점씩 차이 나요. 그러면 11점 차이 나는데 그대로 지원하게 되면 학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런 변표,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거예요. 자, 탐구 과목의 유불리를 보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학교에서 대학교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문이과 통합되는데, 이과 애들이 다 넘어오게 되면 사실 문과 애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점수 그대로 하게 되면. 전법 나는 만점 받아서 63점인데 지구과학 만점 받아야 74점을 가지고 나보다 11점 더 높게 들어오는데, 그걸 다른 거 국어 수학에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면 한 두세 문제를 더 맞아야 돼요.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정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균관대는 인문, 자연계열 전체 사과탕 어떤 관계없이 66점을 줘요. 100점 만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교는 63점인데 어떤 학교는 72점을 받았죠. 그거를 똑같이 60점 맞춰버리겠다는 거죠. 성균관대는 이제 사탕 같은 계열에는 69.5를 주고 가탕에 68점을 줘요. 그 다음에 한양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0점을 주게 되고요. 여기서 위에 점수 거의 변동 차이가 별로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가게 되면 85점 100분위가 아까 표준 점수를 표점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까 성적표에 보시게 되면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가 나왔죠. 그 100분위에 나와 있는 점수에 맞춰서 표준 점수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다음 이렇게 돼요. 외대하고 경희대에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자, 어떤 친구는, 자, 과탐 같은 경우에 만점 받은 친구가 72점, 지구과학은 74점, 그 다음에 정치와 법은 만점을 받은 63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68점. 이 점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차이가 11점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외대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72점, 74점 받은 친구 100점 같은 경우는 68.35를 줘요. 근데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63점이죠. 정치와 법은 97점에 대응되는 67.5를 주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몇 점이 나냐면 실제 한 0.7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0.8점 정도 차이 나겠죠? 0.8점 차이 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그대로 쓰게 되면 11점 차이 나는데 이걸 0.8점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불리를 줄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경희대는 100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만약에 과탐을 한 친구가 100점을 가지고 온다라고 71점을 주는데 여기에 점수 차이가 나지만 실제 100점인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고요. 대부분 애들이 1등급 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점수 차이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1등급 컷. 1컷의 점수가 이제 66, 68, 64.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보시면 점수 차이가 5점 정도 나죠. 그런데 변환표준 점수에서는 실제 똑같이 주는 거고. 여기 경희대 같은 경우에 과탐하고 사탐을 따로 주지만 실제 점수 차이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여기 5점 차이를 4점 차이를 1점으로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를 내가 분명히 전체 성적으로 지구과학 선택에서 점수가 382인데 왜 내 점수가 내 친구는 나는 380이고 내 친구는 378인데 나보다도 얘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왜 그러지? 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예시를 든 건데요. A라는 인문계 친구가 국어 132, 영어 122, 수학 122, 영어 1등급. 자, 그런데 사문, 생유는 이 친구는 지금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385점이 나오죠. 근데 B라는 친구는 자연계 친구인데 국어, 수학 똑같이 받았어요. 영어까지 똑같이 받고, 근데 물원에서는 66점, 지원에서는 64점. 이 등수는 한 2등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 성적은 387점이 나오죠. 387점이고 한 친구는 385점인데 요걸 학기별로 계산하게 되면 달라져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에 변환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총점에서는 B라는 친구가 더 높죠. B라는 친구가 높은데 환산표 적용하게 되면 A라는 친구가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이 친구가 똑같은 과를 지원했을 때 이 높은 친구가 떨어지고 이 친구가 붙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변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여기 홍대가 있어요. 물론 지금 서상한 중경외시 라인을 쓰기 때문에 홍대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홍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써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니까 B라는 친구 표준 점수를 요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요. 1등급인데 얘는 2등급인데 점수는 이 친구가 더 높게 나와요. 자연계.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자연계 쪽에 이런 홍대 쪽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강대하고 이제 학교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실제 서강대 같은 경우 우선 지금 인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가 가에서 나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서강대는 연구대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서울대가 가군으로 가게 되면 서울대가 나군으로 갔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대는 가군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서강대는 서울대와 동일하고 나군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차피 가나 그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경쟁력 풀이나 구성원, 원서 쓰는 구성은 거의 큰 가나만 바뀌었다라고 보면 큰 틀은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증가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서울대가 가에서 나로 갔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가에 있던 과들은 나로 갔고요. 나에 있던 과들은 가로 갔는데 단 여기 글로벌 경제 원래 가군에 있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글로벌 경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성적 지금 저희 반 학생들도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원서 쓰는 친구들 상당한 친구들이 있는데 연고대를 갈지 아니면 성균관대 글로벌 쪽으로 갈지 연고대 낮은가를 갈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서울대 다음에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 이쪽 라인 같이 썼거든요. 연고대를 같이 썼는데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연고대랑 같이 경쟁하는 과가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수가 생길 겁니다. 자,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군에서 나왔고 나군에서 다군으로 서로 교차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이대하고 중대랑 이대를 볼 거예요. 중앙대가 가군, 나군, 다군 고루고루 뽑아요. 그리고 중앙대가 예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군별로 학군 모집 단위를 뽑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학군 단위를 과로 나눠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입결 데이터 가지고 올해 중대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대가 있는데 중앙대 라인에서 2대 이 2대 쪽이 조금 올해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2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상위 누적에 따라서 여학생들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수학이 공통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위단에서 수학 여학생들 인원이 조금 적어요. 적기 때문에 2대라는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요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배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 실제 이제 모의 지원이나 아니면 모의 지원을 통해서 이 성적단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살짝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자기 성적으로 어느 라인을 정해놓고 그 학교 위주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지금 이제 중앙대하고 이대하고 보게 되는데, 이제 자, 중앙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전에는 한꺼번에 뽑았던 게 지금 공공인재학부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서 뽑아요. 과별로. 그러다 보면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국어 수학을 똑같이 보죠. 근데 공공인재학부는 국어를 적게 보고 탐구를 좀 더 봐요. 그 탐구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공공인재학부. 똑같은 성적대 그룹에서 이쪽을 더 보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더 보는 거죠. 수학 성적이 높다라고 하는 영어군. 자, 경영경제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군에서 학부를 뽑았는데, 이제 학군별로 뽑으면서 지금 경영만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들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많이 봅니다. 이대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보시면 국어랑 수학이랑 거의 같거나 수학이 더 높았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더 낮아요. 국어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탐구 비중이 25%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아까 수학 성적 뭐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수학 성적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학교보다는 이쪽 라인을 쓰는 게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자, 중앙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개방 학부 단위로 뽑았던 거를 학과 단위로 뽑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과학대학에서 공공인재학부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뽑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결은 지금 작년 건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 계열보다 더 약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 다음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도
경영경제학부가 경영경제학부를 뽑았는 걸 경영학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에 글로벌 금융을 나눌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이대가 지금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서울대 따라갔거든요.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특징 만약에 이대 초등교육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할 때 나군으로 가게 되고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나군이 있습니다. 교대가 가군 있지만 자, 중경외시 잡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경외시 라인은 요 라인 경희대 라인 그 다음에 시립대 라인 중앙대 라인 그 다음 외대 라인인데 외대는 두 가지로 나누시죠.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문기어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가 원래 나에서 감에 있는데 서울 캠퍼스는 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가에 있고 국제 캠퍼스는 여기 나군에 있습니다. 나군에 있다 보니까 국제 캠이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외대보다 아래쪽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반영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경희대, 외대, 실대에서 자, 지금 아까 좀 전에 위에까지 2대 빼고 나머지는 국어 수학이 같거나 아니면 수학이 조금 높거나 그렇게 했었죠. 경희대부터는 인문은 국어를 35를 가요. 그런데 사회과학 계열은 수학을 35를 봅니다. 그리고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인문 쪽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테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사회 쪽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외대는 전체적으로 국어 수학 다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세무, 경영, 경제 부분은 35를 보는데 나머지는 30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서성한, 그 다음에 중2, 그 다음에 경외시 같은 경우에 국어 비중이 높은 데가 경희대, 인문, 그 다음에 2대 정도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인문계 학생들이 국어 성적이 다 높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성적이 높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성적을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이유는 사실 자기 성적이 될지 안 될지 약간 모질할 때 어느 부분 더 유리할지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가 상향으로 아니면은 약간 소신으로 지원해야 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 안정이나 적정은 점수가 나오면 큰 영향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적을 유불리에서 한번 따져볼 텐데요. 자, A라는 친구가 국어, 수학, 영어는 1등급인데 수학은 124점. 그래서 탐구는 똑같고, 자, 국어하고 사문생은 점수는 똑같이 났어요. 똑같이 났는데, 자, 이 친구는 영어 1등급인데 총점은 382점이에요. 자, 382점인데, 자, B라는 친구는 수학을 이 친구보다 6점, 표점을 6점 더 받는다고 한 수학을 한 2문제를 더 맞았겠죠? 수학을 한 2문제를 더 맞았을 테고, 근데 영어가 3등급이에요. 그럼 영어만 빼놓고 보면 B라는 친구가 총점에서 6점이 높아요. 6점이 높은데 대학 환산 점수를 하게 되면 경희대가 아까 영어를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경희대 환산했을 때 382점은 567점이 될 거고요. B라는 친구 388점은 562점이 돼요. 원래 B라는 친구가 표준 점수에 6점이 더 높았는데 환산했더니 4.8점이 낮아져요. 10점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영어가 3등급이다 그러면 사실 경희대 쓰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점수 감점 감하는 걸 가지고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죠. 여기 쓰면 되니까. 왜냐면 성균관대 사원대를 쓰게 되면 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영어가 3등급이 있더라도 성균관대는 약간 영어 한 문제 정도 커버된다고 했죠. 영어 비중이 조금 적기 때문에 한 4점.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6점 차이 나는데 환산했더니 겨우 5.8점 차이 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를 또 이야기 말씀드릴 텐데, 실제, 올해 영어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얘기했었죠. 작년에 영어가 쉬웠고. 그걸 비교했을 때, 올해는 6.25%가 1등급이었고요. 작년에 거의 13%. 재작년에는 7.4%였어요. 그럼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7.4%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입결 자료가, 입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경희대학 영어를 가장 많이 본다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경희대 최종 등록자 70% 평균을 계산해 봤는데, 2020년도에 국어 국문학과 영어 평균이 1.6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영어 영문학과가 1.5죠. 이 1.5라는 말은 뭐냐면 100명 중에 70명의 성적을 냈는데 영어 성적이 그 100명 중에 70명 영어 성적을 봤을 때 이 중에 35명은 1등급이고 35명은 2등급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2020년도까지 이때는 영어가 반반, 높은 데는 반반, 낮은 데는 그래도 한 1.2 정도. 그 2등급이 제법 있었다는 소리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영어 쉬웠죠. 쉬웠기 때문에 영어 등급 보세요. 1.0. 이건 뭐냐면 다 1등급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작년에 경희대 갔던 친구들 몇 개 과 빼고는 대부분 영어 1등급이 아니면 힘들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올해 영어 비중을 봤을 때 올해 6.4%, 올해 6.25%, 작년에, 재작년에 7%. 그럼 올해도 올해는 여기에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본인이 2등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어 수학에서 조금 더, 국어 수학의 점수를 감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친구들이 없었고, 재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울대가 이동함에 따라서 나 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동을 했는데, 경희대는 기존 모집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울 캠퍼스는 그대로 가군에서 뽑고, 그 다음에 국제 캠퍼스는 나군에서 그대로 뽑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서울에 대한 이동에 따라서 서울대가 이동함에 따라서 연구대가 가로 가고, 그 다음에 나로 이동한 거는 서성한 라인. 그런데 이제 경희대 라인부터는 거의 좀 따라간 경우도 있고,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인원수 보여드린 거 있죠?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위 쪽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군의 인원이 많았었거든요. 나군에 많았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나군하고 가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올해 이게 연고대가 가군 넘어가면서 지금 그 위쪽 라인에서 인원이 가군이 많아졌고, 나군은 넘어오는 인원이나 현재 기존에 그대로 있던 학생들의 뽑는 게 유지되면서 나군이 많아지고. 자, 그 다음에 외대는 거의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인원은 더 뽑았고요. 근데 영어 100점 차를 줄였어요. 자, 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대가 모집군을 변경을 했어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그런데 단 여기 도시행정하고 인공지능하고 자유전공학부는 가군에 그대로 있어요. 원래 주력학교가 연고대는 이제 반대로 배치를 했는데 올해는 여기 주력학교라고 하시는 여기 과들이 가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연고대 낮은 과, 그 다음에 한양대 연고대 낮은 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라인까지 겹치는 부분 조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열별로 여기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르니까 요거는 그 학과 가군에 지원하느냐 나군에 지원하느냐의 변환 표준 점수도 다르고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되니까 그걸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환 표준 점수나 영어나에 따라서 자기 원래 성적받은 점수와 저는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우선 지금 성적 입시 저희가 보는 저희 이투스에서 보는 모지 서비스나 보통 많이 보시는 뭐 진학사라든가 그다음에 보조성장이라든가 여러 개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고루고루 보셔야 돼요. 최소한 3개 정도. 3개 정도를 보시고 왜냐면 한쪽에서 그 학교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 한 3군데 보시면 어느 정도 라인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프로그램상 이제 환산 점수.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에 자기 성적을 입력하면 점수가 그대로 환산돼서 나와요. 아, 그러면 이러실 거야, 아마. 아니, 넣으면 점수가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왜 구구절절 설명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내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낮게 나오는지를 아시면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표 있죠? 배치표. 거기에서 내가 왜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지원 전략.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 나, 다고 저희가 지원하게 되잖아요. 지원할 때 이 환산 점수 가지고 자기 학교 라인에 가군에서 내가 상향이 어디고 적정이 어디고 안정이 어딘지를 그 군별로 가군에서 상향 한 2개, 적정 한 2-3개, 그 다음에 안정 한 2개 정도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나 다군을 잡아 놓으시고 그러면 가에서 상향, 나에서 상향, 다에서 상향이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 나, 다에서도 안정이 있고 적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기 빨간 네모 칸은 뭐냐면 처음에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 친구가 383점 정도 되니까 요 라인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했는데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 요렇게 요 정도 선까지가 적정 라인이 잡히는 거죠. 이 적정 라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 모주에서는 모주에서는 한 5칸, 그 다음에 뭐 진학사에서도 5칸 정도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고속성장에서는 이제 연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요 라인이 이제 적정 라인이 되는 거죠. 파란색 부분이. 이 라인을 적정 라인을 잡아놓고 가, 나, 다 적정 라인 잡아놓고 그 위쪽은 뭐 어떻게 될까요? 상향 라인이 되겠죠. 상향 라인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학교를 보통 저희가 또 모주 같거나 이런 데 뭐 20개를 쭉 적어놓고 어떤 건지 이렇게 갑자기 5칸, 4칸, 3칸 떴다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요 라인을 잡아놓고요. 그러면 상향 라인에서 가나 다군 중에서 나중에 계속 여기는 어떻게 보냐면 5칸, 6칸인지 안정인지 적정인지만 계속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저희가 학교를 고를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뭐예요? 안정? 사실 고민 없어요. 저희 모의고사 상담할 때 3개 다 최초합 잡으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점수 가지고 가장 높이 갈 수 있는 거. 지금 저의 설명 이렇게 듣고 계시는 이유도 어디 구멍이 뚫릴까? 소리를 안 보고 갈 수 있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군에서 상향으로 한두 개, 나군의 상향에서 한두 개, 다군에 한두 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4칸, 3칸, 4칸 정도 되면 될지 안 될지 확률은 실제 10%에서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10%, 30%, 10%, 30%인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사실 여기 상향 쓴다고 이거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30%짜리하고 10%짜리가 있으면 가능한 30%짜리 쓰셔야겠죠.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고른 다음에 나한테 가장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 그러면 하나 골라야 되겠죠. 자, 만약에 가군에서 골라진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나군은 어떻게 돼요? 안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정이라고 계속 적정이라고 체크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될 건 여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 나 정해지면 자동으로 만약에 가에서 상향소실이 잡힌다라고 하면 나에서 바로 여기 잡히는 거죠. 반대로 나군에서 잡힌다라고 하면 이쪽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9개, 10개를 원서 쓸 때까지 계속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안정해놓고 전략을 안정해놓고 짜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갑자기 칸수가 막 늘어나고 불안하면 이거 왔다 갔다 넣으면 그 다음 이거 하고 이거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이거 그냥 막 써버려요. 불안하니까 여기 해놓고 체크할 여유가 없으면 그냥 안정을 그냥 막 써버린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요것만 가게 돼요. 이것도 떨어지고.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거는 이거다. 최대한 내가 가고 싶은 과에서 최대한 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고르고 그 다음 요거는 안 될 수 있다. 안 되지만 한번 도전해 본다. 왜냐면 우리가 가나다 3개 다 붙는다고 3개 다 못 가요. 3개 다 못 가고 하나만 갈 거고. 그런데 내 점수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거 고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의 지원 들어가서 나보다 내 성적이 지금 추하권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약간 모질한데 그럼 나보다 가에 있는 학교, 나에 있는 학교 앞에 모의 지원 애들 쭉 다 적어봤을 때 아 얘는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가 쪽에 있는 애들이 거의 안 빠질 것 같다. 그럼 당연히 나로 가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적정 많이 가야 되는 거죠. 다분은 지금 보신 것처럼 학교가 별로 없어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위쪽 애들은 여기를 안정을 잡아놓고 가는데 실제는 여기서 가나에서 골라야 돼요. 가나에서 소신을 가지고 질러보고요. 적정 라인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최대한.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재수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를 더 잡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안정을 가고 안정 하나, 적정 하나, 성향 하나. 그럴 때 이렇게 9칸을 마련해 두시고요. 마지막에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머릿속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쪽에서 됐을 때 이렇게 가겠다. 이쪽에 됐을 때 이렇게 가겠다. 그거를 정해놓고 하셔야지 나중에 원서 쓸 때 최대한 뭐 손해보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없어질 거예요. 자, 이제 분별 지원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보통 여기 보면 이제 한양대하고 서강대하고 이대가 있어요. 성균관 의도 라인. 서성한 주력 라인 여기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 여기를 제가 표시한 건 여기는 고대예요. 고대. 자 고대 학생들 지금 서성하는데 왜 고대를 이야기하냐고 얘기하면 자, 고대 학생 같은 경우 고대나 연대 학생들은 여기 확실히 붙는다라고 하면 여기 나를 지를 거예요. 그럼 여기가 불안하다. 뭐 4칸이고 불안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를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럼 이리 올 거예요. 여기 적정을 잡고 그럼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 적정을 내가 여기를 상향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많이 빠질지 안 빠질지 점검할 때 아 얘들이 고대를 썼는데 붙을 애들인지 안 붙을 그런 애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적정으로 충분히 여기 합격권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전략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 친구들 여기 잘 안 써요. 그냥 경영 쪽으로 쓰거나 자, 그 다음 분별 패턴 중에 이제 여기 아까는 고대 쪽이 주력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보냐면
서성한 쪽 라인에서 서성한 라인 쪽에 쓰는 학생들 중에 여기를 안정을 잡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안정을 잡는 친구들은 고대 낮은 거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나 그 위쪽 라인을 상향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아니면 약간 불안하다. 적정이라고 하는 좀 불안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쓰겠죠. 한양대 낮은 거, 중앙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낮은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 중앙대 경제를 쓸 겁니다. 중앙대 경영이죠. 중앙대 경영을 쓸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모의 지원에서 뭐 이런 데서 지금 추천해서 어떤 학교 뜬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내 성적대, 나랑 비슷한 과,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아까 제가 학교 배점이라든가 경표라든가 영어 판사점 이야기했을 때 지금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가 있을 거예요. 이 표에 보면 394 사이는 똑같이 이게 된다라고 했지만 어떤 친구는 서강대도 좋은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고대가 자기 점수가 더 남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한양대에 남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이게 서성한 쪽에서 썼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중앙대 2대 라인이에요. 만약에 중앙대 2대 라인에 있는 군별 지원 전략이 어떻게 될까? 이 친구들은 주로 이제 경희대 쪽을 쓸 거예요. 경희대 아니면 성균관대 낮은 거 하나, 중앙대 낮은 거를 쓰겠죠. 자, 다문에서는 간호를 쓴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 하나 그냥 지른다거나 보통은 이제 여기 이제 외대 쪽으로 아예 많이 쓸 거예요. 외대 경영. 그 다음에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다. 요 라인. 그리고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여기를 쓰고 불안한 친구들을 이제 밑으로 쓰겠죠. 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확실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 여기 위쪽을 상향을 지원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뭐 가능한데 좀 약간 혹시나 불안하다고 하는 친구들 여기다 안정을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대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외대 라인보다는 여기서 이제 건동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국대나 동국대 약간 상향 쪽 라인 같은 경우에 이쪽이 이제 외대 어문계라고 겹치게 되는데 이쪽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위쪽을 쓴다라고 하면 경희대 낮은과 경희대 낮은과 조금 살짝 힘들긴 할 거예요. 영어가 1등급이라고 하면 저기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 어문, 하군에 있는 외대 어문 이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정도면 아까 얘기했던 이쪽 외대 경영 쪽 쓰면 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보통 여기 홍대 라인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적장이 잡힌다라고 하면 위로 쓰겠지만 아니면 더 아래쪽으로 쓰겠죠. 그러면 결국은 외대 낮은가나 동국대 라인을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패턴들, 내가 어디를 쓰면 어디를 쓰겠다라는 패턴들, 왜냐면 학생들이 전체 흐름을 봐야 되거든. 이걸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부분이에요. 빠지는 거. 내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요거 이야기하는 건 안정은 그냥 점수 맞춰 쓰면 되는 건데 상향을 지른다라고 했을 때 위로 애들이 얼마나 빠질지를 점검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학생의 생각은 거의 같거든. 자, 그 다음에 올해 요거를 제가 말씀을 사실 문과 쪽에서 이 말씀드리기 참 곤란해요. 교차 지원 고려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교차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교차해서 오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자연계 학생들 교차 지원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을 허용하거나 거기에서 자유로운 학교들은 이과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그 다음에 자연계적으로 수학 성적이 국어 성적보다 낮은 경우 교차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이나 경영학과 교차 지원 높을 겁니다. 자, 좀 전에 여기 보시면 홍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예전에 요거는 지금 작년 데이터 결과를 좀 쓰기 때문에 경영이나 자전이나 뭐 행정이랑 비슷하게 봤는데 실제 입결 자료 보면 여기다 높게 나올 거예요. 특히 자전. 왜냐면 홍대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점 정도 높게 해야지 공대를 가요. 내가 홍대를 가보면 홍대를 써야 되는데 홍대를 가고 싶은데 그럼 그 친구들 어디 쓰냐면 결국 자전 쓸 거예요. 아니면 빠에 관계없이 경영을 간다든가 홍대 학교 이름 때문에.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오늘 모의 지원한 애들 학생 학교를 한 몇 개만 좀 찾아봤거든요. 그럼 실제 이과애들이 많이 넘어오냐?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가 아까 가군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저게 주력과 학교에서 주력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미지도 좋고 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원래 한 150명 정도 모의 지원을 하고 지금 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80명을 쭉 정리해 보니까 그 중에 과탐 선택자가 37명이더라고요. 거의 한 46%가 과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회과학 계열은 100명 중에 1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 서강대. 서강대 영미문학 같은 경우 사실 문학이면 이과애들이 접근 좀 들어올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어문계열 같은 경우 이과애들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차 학교 들어가서도 복전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명 중에 29명이 과탐 선택자더라고요. 요거 조금 네. 지금 두 가지 학과 학교가 조금 제가 과탐이 좀 많은 걸 보여드렸고요. 아마 이제 모의 지원 하게 되면 이제 이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실 때 이 학생들이 많은 수가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들어봤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만약에 지금 모의 지원 같은 데 눌러보시면 그 친구가 어디를 썼는지가 나오죠. 자, 그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가나다고는 다 경영경제를 썼다. 이 친구는 뭐냐면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망친 친구예요. 그런 점수 구조상 문과에 맞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이과로 가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과로 오는 친구들이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문과를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냥 가나다고는 있는데 한 두 개는 자기가 어떤 화공을 썼는데 하나 정도는 그냥 경영을 들어왔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남을지 안 남을지 봐야 돼요. 그 학교 지금 그 쓴 학교가 가능성이 있는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저희가 좀 이야기하는데 보통 한정된 인원 가지고 지금 성적 아까 저희가 나열했던 것처럼 쭉 나열하게 되면 인원을 채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인원을 채워가는 과정에 어느 순간 그 인원이 다 차게 되면 꼬리가 생겨요. 꼬리가 생긴다는 이제 끄트머리 커트라인에서 이제 마지막 꼬리 이제 아래쪽에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작년 같으면 나군의 사탐 학생들이 1점, 380 이상 성적에 대해서 다 쓰고 이제 남아가지고 빈자리가 생겼는데 올해는 그 380을 맞추는 학생들이 이과에서 넘어온다는 거죠. 이과에서 넘어온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점수가 막 높은 애들이 높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점수에 맞췄어요. 이제 맞춰 쓴다라고 하면 편편하게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꼬리가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작년처럼 빵꾸가 나가지고 질러가지고 된다는 게 조금 더 줄어들 경향이 있다. 문과에서는.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이제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문과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그 380점대에 대한 인원이 많이 빠지잖아요. 빠지면 인원이 조금 더 꼬리
전체적으로 예측한 점수 학생들이 우리가 380을 예측하게 되면 보통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379에 맞춰지고 한두 명이 376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런 꼴이는 보통 이제 빵꾸가 났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문계에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정시 지원 원칙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나만의 적정선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표에서 상향, 적정, 안정 라인을 이야기했었죠. 그 학교를 선택할 때 자, 공격적 지원을 나왔어요. 다 소신 위로 상향 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데과 재수도 관계없다. 그런 친구들은 공격적 지원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 나중에 하나 또 대안이라고 하기 좀 그러지만 추가 모집도 있어요. 근데 이 추가 모집은 성적 끝나고 정시 모집 다 끝나고 인원이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 일부 모집을 더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동국대부터 인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국민대, 숭실대 라인에서 학교들이 나와요. 그래서 위쪽 지르고 만약에 안 되면 학교를 낮췄으라도 학교를 꼭 가야겠다. 뭐 그렇게 그냥 재수를 하든 그렇게 하든 이런 경우를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 방어적 지원은 재수는 안 된다. 반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죠. 내가 어차피 그냥 무조건 한두 개는 무조건 그냥 가겠다는 쪽으로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이렇게 많이 와요. 반수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학이나 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 이름이나 전통이나 이런 통합 대학 비전 때문에 대학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은 학과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선택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아까 그 표에서 상향, 하향, 안정 학교를 골라 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일반론적인 이야기 좀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를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혹시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궁금한 점 있으면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